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테니스 선수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이제 나이 많지 않냐?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잡티를 없애주는 게 첫 번째겠죠. 저같이 이제 얼굴에 잡티 많은 사람들, 그 선배들이 맨날 놀렸어요. 너는 왜 맨날 짜장면만 먹고 다니니? 그러고. 자, 이런 건 뭘로 없애주면 돼요? 스탬프요. 스탬프 툴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지우면 되나요?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면 돼요. 최대한대로 가까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찍어서 붙여주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Alt키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Alt키를 누르셔야 돼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야만 되겠죠. 스탬프 Alt키 누르고 드래그. 참고로 여기 샘플에 보면 올 레이어 있죠. 올 레이어를 쓰면 됩니다. 다른 레이어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잡티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기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어 툴이고 하나는 스머지 툴입니다. 블루어 툴은 어디 갔나요? 자, 블루어 툴이죠. 너무 큰가요? 좀 작게. 블루어 툴을 쓰면 이렇게 블루어 툴을 쓰면 경계가 흐릿해지니까, 그죠? 경계가 흐릿해지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런 부분들에다가는, 이런 부분들, 윤곽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다가는 블루어 툴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 블루어 툴을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깨끗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블루어 툴을 적용해 보시죠. 반쪽만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스머지 툴입니다. 자, 스머지가 무슨 툴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눌려지는 거죠. 스트렝스를 조절해 주세요. 스트렝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스트렝스를 줘버리면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지겠죠. 사진을 보면 밖에서, 야외에서 찍은 건데 조금 어두침침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밝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밝게 만드는 것, 하나는 채색을 좀 뚜렷하게 해주는 것, 두 가지인데 여긴 채색을 뚜렷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색을 빼는 건 있어도 채색을 넣어주는 건 없습니다. 자, 먼저 다치 툴이에요. 다치 툴로 자, 프레주어 값을 좀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좀 더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밝게 했나? 자, 어떤가요? 많이 밝아졌나요? 자, 이 상태로 많이 밝아졌죠? 다치 툴의 역할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폰지요. 스폰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디세츄레이션하고 세츄레이션하고 값이 두 개입니다. 디세츄레이션이 탈색이에요. 색을 뽑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디세츄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빼보도록 하죠. 그러면 색상이 다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반대로 얘를 세츄레이션으로 놓으면 채도가 이렇게 더 들어가 버립니다. 채도가 더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지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자, 이렇게 채도가 없는데 채도가 좀 부족한 거죠. 여기에 이제 세츄레이션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채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레이어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어디 갔나요? 디파인 패 여기 있네요. 트랜스폼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수정하기, 스케일, 로테이트, 이건 쉬워요. 자, 스케일 명령을 누르면 조절점들이 나오죠.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조절해 보시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만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객체만, 그러니까 선택한 부위만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물론 이렇게도 많이 작업하지만 레이어로 이렇게 수정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로테이트가 있네요. 회전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회전 커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로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요. 여기 얘가 각도네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점의 위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고, 그 다음에 각도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로테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심점이 체크를 해서 켜야 되는구나. 자, Alt 키를 누르면 중심점의 위치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Alt 키를 이용해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는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로 크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고요. 자,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 그러니까 Shift Alt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트랜스폼 명령어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보면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게 단축 명령어예요. 자,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 다시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스큐가 있네요. 자,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조절점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스케치업에도 재질할 때 이런 기능 들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능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을,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수정할 때 씁니다. 다시요. 이 스큐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줄이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랜스폼 가장 많이 쓰는 게 디스톨트. 얘는 조절점들을 하나씩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절점들의 위치를 하나씩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선들을 조금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줄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자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자,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 여기 있네요.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 단축키가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 누르시면 이 룰러 자가 지금처럼 보였다가 감췄다가 합니다. 오른쪽 이 자 위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기본 단위들이 이렇게 나와요.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나옵니다. 보통 웹 작업할 때는 픽셀로 많이 넣고 써요.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밀리미터 많이 쓰고.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하면 가이드가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자에서부터 드래그 시작.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자, 한번 가이드를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이동 툴 보이시나요? 네. 이 이동 툴로 드래그하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 화면 바깥으로 쭉 드래그 해버리면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로 제가 제일 끝에 하고 높이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트랜스폼, 자, 디스톨트,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움직이면 찌그러지면서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일렬로 쭉 이렇게 펼쳐지죠? 자, 위로도 쭉 올리고. 그러면 어떤가요? 건물이 일직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퍼스펙티브라는 기능이 있네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주기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주는, 자, 원근감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퍼스펙티브입니다. 여기 이제 스케일을 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원근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타워즈. 자, 그 다음에는 랩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조절자들을 이렇게 조절하는데 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조절해 주는 거, 이걸 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랩. 워프. 야 이제 스타워즈도 나왔겠다. 스타트릭도 나올 텐데 이걸로 태극기 만들 수 있겠다. 나도 S라인 되고 싶어. 나도. 자, 그 다음에는 회전 180도 180도 회전하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 여기 플립이요. 플립 호리젠탈, 플립 버티컬.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뒤집기, 대칭하기. 플립 버티컬, 위아래로 대칭하기요. 자, 보시면 좌우로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플립 버티컬, 위아래로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대칭 명령어가 플립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파일, 뉴, 그 다음에 800에 800. 제가 마퀴2를 선택을 했고요. 마퀴2를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보이시죠? 스타일에 픽스 레이소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픽스 레이소는 가로 세로 비율이고 픽스 사이즈는 크기 고정입니다. 자, 픽스 사이즈. 벽돌의 크기니까 가로 200, 세로 70. 그리고 클릭. 그러면 벽돌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다가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이니까 적벽돌, 네, 적색의 검붉은 색을 만들어서 색상을 칠해보죠. 색상 칠했습니다. 그리고 오파시티가 너무 나고. 벽돌은 어떻든가요? 벽돌은 이게 교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60픽셀이니까 10픽셀 정도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동 툴 선택하고 Alt 키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복사하기 전에 가이드를 이렇게 그려놔도 좋습니다. 자, 이동 툴 Alt 키 누르고 드래그. 자, 화살표를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줄눈이죠. 줄눈 10픽셀. 그 다음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놔보죠. 자, 드래그해서 자, 맞추고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다섯.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거 그 뭐지? 번지게 하는 거 그거 값 뭐로 조정? 이 윗줄도 마찬가지. 복사. 그리고 자 이동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복사. 자 10번 누르기 싫어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자 요렇게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패턴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만큼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사이즈가 고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선택이 안 되네요.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마키 툴을 노멀로 바꾸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는 더 많이 갔네. 좀 지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윗줄에 흰색, 오른쪽에 흰색. 그 다음에 센터에서 센터. 여기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턴입니다. 자, 패턴을 선택해 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Define 패턴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Define 패턴이요. 패턴 정의하기입니다. 여기 Define 브러쉬 있죠? 브러쉬로 정의하기입니다. 내가 나뭇잎 브러쉬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하트 모양의 브러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브러쉬 패턴을 디파인 하는 거고, 지금 얘는 패턴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벽돌. 자, 패턴으로 정의해 보시죠. 이번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지웁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네,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레이어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필 기능이 있습니다. 필이 채우기죠.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는데 포그라운드로 채우기, 백그라운드로 채우기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패턴이요. 여기 커스텀 패턴에 보시면 맨 마지막 게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입니다. 이렇게 벽돌 모양의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벽돌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레이어를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드래그해서 여기 뉴 레이어에다가 드랍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저희는 플러스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앞면, 옆면, 위아래 총 4개 더 복사합니다. 앞면, 위아래, 좌우 이렇게 앞에, 좌우, 위아래. 자, 이렇게 5개네요. 5개를 복사해 보시죠. 순서대로 끕니다. 눈을 끄세요. 헷갈릴 겁니다. 눈을 끕니다. 다 끄셨나요? 그 다음 이제 레이어 1번 선택하고 컨트롤 T. 컨트롤 T의 단축키가 프리 트랜스폼이죠. 그 다음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스케일을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세요. 적당히. 스케일하고 디스톨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퍼스펙티브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번툴이나 다치 툴을 이용해서 조금 색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긴 쪽 안쪽에 있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번툴을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자, 여기가 밝고 어두운 거죠.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거 선택하고 이제 어두운 데서부터 이렇게 슬슬 색칠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밝고 어둡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색칠을 해 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밝고 어둡고 어두운 데서부터 이렇게 여러 번 덧칠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공간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다가 다시 다치 툴을 이용해서 조금만 경계가 조금 더 드러나도록 리터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바닥 같은 경우는 패턴 작업을 조금 해줘야 돼요. 벽체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들은 패턴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타일이니까 타일을 써도 좋고, 아니면 저는 제 맘대로 우드 플로어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면 자,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오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상한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죠. 이거 스마트 오브젝트란 뜻입니다. 크기가 커져도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기타 다른 편집은 안 돼요.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기 알아서 보여. 알아서 보여. 한 번 그건 실수. 이 정도. 나도 해린데. 자, 패턴이 크긴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럼 저거 패턴 알아서 가져와야 돼요? 자, 제가 우드 플로어링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죠? 근데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선택을 했죠?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인 패턴 정의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지우고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필. 그럼 패턴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스케일이죠. 스케일도 줄이고, 그 다음에 디스톨트로 자, 방향도 맞추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패턴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벽을 만들어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다른 것들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순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드랍, 드래그, 드랍. 대신에 여기다가 어떤 걸 주냐면 다크나 멀티플을 줘보세요. 그럼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멀티플이나 다크를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 위에 내가 그려야 될 가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크보다는 멀티플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겠고, 칼라본 안 보이네요. 라이너번도 괜찮을 것 같고, 다커 칼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멀티플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멀티플을 놓으면 바닥과 그 위에 가구들이 쭉 얹혀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벽지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우리 꽃무늬요. 진짜요? 꽃무늬. 진짜 해주신다. 근데 얘는 패턴이 안 맞네요. 안 되겠네요. 네. 아무거나 그럴 수. 선택하고, 자, 똑같이 선택하고 디파인 패턴. 자, 다시 이제 지우고 레이어 만들어주고 필. 그러면 이렇게 패턴 들어가겠죠? 자, 수정. 디스톨트.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만들고 다시 또 필. 그 다음에 다시 크기 조절해주고. 멀티플 하고 먹어야 돼. 난 근데 위에 있어. 저 원본 그림 위에 있어. 그리고 그냥 멀티플 먹는 거. 아니 걔한테 멀티플 되는데 얘한테 멀티플 되는데. 걔 조금 사이즈가 안 맞네요.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어색한 그치 있다. 아니 벽지 왜다 이 모양이에요? 이걸로 하자.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 됐고요. 다시 또 필. 마찬가지로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벽지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